자, 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입니다. 오늘도 해외 시장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줬는데, 일단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략하게만 살펴보자면, 이 페드의 공격적인 긴축 전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증시에 이번에 또다시 부담으로 작용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오는 12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CPI 발표를 앞두고 지금 경계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기준으로 장중 2.79% 선을 웃돌면서 2019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일단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3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8.4%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합니다. 이는 페드의 물가 상승률 목표치인 2%대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페드가 긴축 속도를 높일 것이다라는 전망으로 커지고 있는데요. 당연히 여기에는 이 국채 금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당연히 이 미국 증시 역시도 이 국채에 따라서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중국 경기 둔화 및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것도 부담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계속된 상하이의 도시 전면 봉쇄가 일부 풀렸으나 이외에 광저우나 여러 가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정상화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라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것도 하나의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WTI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 봉쇄 우려로 인해서 94.29달러, 4.04%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혼조 마감, 달러 혼조, 금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기 위해서 뉴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뉴욕 연은이 1년 기대 인플레 중앙값을 6.6%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로 당연히 인플레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과 연결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시카고 연은 총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5월 회의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WSJ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을 때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응답자의 87%가 5월달 금리 인상 오케이. 근데 빅스텝도 2회에서 3회 정도 더 진행이 될 수도 있다. 한마디로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는 유동성이 중요한 주식시장의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솔직하게 말해서 이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개판을 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지금 뭐 금리 인상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어디까지 진행이 될 것이냐, 이것도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하는 얘기는 간단합니다. 최종금리 3%를 상회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3% 넘길 때까지 쭉쭉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이야기는 뭐 1년에서 2년, 3년 내 계속해서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로 연결을 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3%를 넘기고 나서 인플레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 싶으면은 2%대까지 다시 떨굴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만약에 장기 투자를 하신다면 이 3%로 올라갔다가 2%까지 떨어지는 거 이거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조금 그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때까지 버틸 자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현금으로만 갖고 있다가 좀 보다가 3%대 찍었네, 증시가 저점인 것 같네 라고 하면 이제 저가 매수를 조금씩 넣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볼 수 있겠죠. 아니면 가치주들로 조금 회피를 했다가 옮겨가는 것도 괜찮고요. 이런 것들은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 성향에 따라 정책을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BOJ 총재 물가 상승 압력은 높아질 것인데 완화 정책은 유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데 솔직하게 일본은 물가가 오르는 걸 그냥 아예 기원했던 나라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상황이 나쁘게 생각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완화 정책을 유지한다라는 것 같은데, 자, 옆나라 일본은 이러한 식으로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무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이 금리 인하를 이제 경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또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 식품과 에너지 가격이 이러한 부분을 제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무시해서라도 이제 경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금리를 다시 한번 인하를 하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미국과 한국과는 약간 다른 움직임이
중국과 일본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볼 수 있겠죠. 옆 나라들이기 때문에 한국에 영향을 분명히 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있다라는 건 파악을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겠고, 자, 유가 같은 경우에 지금 5% 가까이 급락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하이 지역 그리고 중국 지역에서의 봉쇄가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좀 편하게 지금 왜 이런 상황들이 이뤄지고 있는지 이해하시기 쉬우실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반도체 공급 부족이 25년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자면 글로벌 이 공급망이 조금 망가지는 모습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연결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어느 한 군데 때문에 그렇다라기보다는 전 세계가 엮이고 엮여가지고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과연 반도체 공급이 25년까지 실제로 이어질지 아니면 단기적인 이슈로 끝날지는 이 나오는 뉴스 그리고 디램 가격이나 여러 가지 가격들을 봐가면서 상황에 맞춰서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작지만 강한 리오프닝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리쥬란이고 인터로조 같은 경우에는 이 렌즈로 알고 있는데 이 등등 외부로 나가는 쪽으로 해가지고 주목해 볼 만하다라는 것 같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뭐 호전 시럽기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룰루레몬이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레깅스 쪽에 OEM을 해가지고 뭐 주목을 받는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레깅스도 다시금 또 떠오르고 있다라고 하니 효성 TNC부터 영업무역 호전 실업 등 등등등 다양한 부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건설사가 계속해서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지방 쪽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공급 가격이 계속 올라갈 정도로 원재료 가격이 올라간다. 게다가 지금 중대재해법이니 아니면 뭐니 하면서 기타 비용도 증가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대했던 영업이익률이 과연 나올지 건설 쪽이 조금 빡세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첨단 R&D 투자 기업 세금을 팍팍 깎아준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뭐 반도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세금을 깎아주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한국에도 투자 기업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수혜를 받는 기업들 분명히 생길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매출은 못 내는데 미래의 밸류로 좀 올라가 있는 기업들 그런 쪽 위주로 살펴보면은 좀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 감면으로 인해서 갑자기 영업이익률이 떠오를 수도 있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나온 뉴스들 한번 쭉 훑어봤는데, 자, 여러분, 뭐 특별하게 오늘 나온 뉴스들은 뭐 많이 없는 것 같고, 그저 이게 가장 좀 큰 주제였다. 이것만 생각을 하시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자,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 가지고 장 시작 전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아, 이거 좀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채널의 커뮤니티에 이 텔레그램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시황 분석뿐만 아니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도 같이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좀 혼자 이 시장 헤쳐나가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어려운 시장 같이 헤쳐나가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한국 BNC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한국 BNC 같은 경우에 오늘 근데 일단 지지라인 부근은 디뎠습니다. 일단 디딘 건 디딘 거니까 일단 지금 이 순간에서 뭘 보면 좋을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 근데 마냥 지금 불안해하기보다는 약간 기대할 부분도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트로키논을 긴급 사용 승인 도대체 언제 발표가 나오냐? 이 이야기가 처음으로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골든 바이오텍에서 데이터를 내야지 이 긴급 사용 승인 신청까지도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마냥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근데 여기 뉴스에서는 안 나왔지만 골든 바이오텍의 주가에서 나름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이전에 고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요 라인을 뚫고 올라갔어요.
갑작스럽게 이 타이밍에 이게 뭔 소리냐? 데이터 발표 전에 기대감이 조금씩 올라간 것이 아니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 라인 위에서 계속 횡보해 주다가 한번 더 이렇게 퉁 하고 튀어 오르잖아요. 요 라인 위에서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잘하면 얘 여기서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얘가 갑자기 올라가네. 한국 BNC 입장에서는 야 어 드디어 이제 데이터 나오나 보다 생각을 하면서 반등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이 변동성이 큰 이슈를 앞두고 개미털기의 자리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차트의 수급을 한번 보자면 최근에 이렇게 떨어졌을 때 외국인은 안 팔고 안 샀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렇게 떨어지니까 대량 매집이 다시 들어가고 있어요. 결국 뭐 이 기관이나 아니면 요 자리에서 이제 개인들이 조금 팔아갖고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한국 BLC는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많이 사야지 올라가는 종목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지금의 위치는 기관이 조금 더 매도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기대를 하면서 지켜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기관들에서도 특히나 투신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얘기하죠. 과거에 매수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놨는데 요거 지금 계속 들고 있다고 안 팔았으면 요거 물려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가격은 어디다? 여기다. 잘하면 그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탈출을 시도할 수도 있는 거죠. 탈출을 하려면 어디로 올린다? 위로 올린다. 자, 우리 같은 경우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좀 방향이 바뀐다 싶을 때, 뭐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가지고 단가를 낮춘 다음에 조금 더 위를 보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향후에 외국인의 이 매수 수급이 계속 이어져 준다면 조금 더 올라가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지지 라인 한 번씩 체크를 하면서 그냥 순서대로 그냥 어떤 걸 보면 좋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봉상으로 봤을 때 480, 이 노란색 라인 이걸 1번으로 놓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주봉이나 아니면 월봉을 보았을 때 특별히 바로 아래 뭐가 깔려 있는 건 확인을 못하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현재 위치에서 지지를 계속 해주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120 라인 혹은 100 라인이 여기 있다라고 감안하고 지지를 해주고 있다라고 친다면 이거 잘하면 여기서부터 반등을 할 수도 있겠다. 요거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그런 모습이 보여지다가 얘는 말씀드렸잖아요. 11선도 중요하지만 21선은 되게 큰 역할을 해준다고. 자, 21선 돌파하면 볼린저 상단까지 이렇게 가줄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라면 핵심이 11선이었겠지만 최근에는 21선 돌파도 계속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10보다는 21선을 기준으로 본격적인 방향의 전환은 여기를 기준으로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61선을 여기서 돌파해주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게 된다면 이렇게 쌍바닥도 그려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못해도 1차적으로 여기까지는 갈 수 있어요. 네, 큰 흐름상으로 놓고 보았을 때 이렇게 쌍바닥이 어거지 같기도 하지만 한번 생각은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61선 돌파했을 때 121선까지 돌파 가능할 것 같고, 자, 특징 121선을 찌르면 다음날 양봉 하나가 더 나오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긴 했다. 요만큼 여기를 뚫으면 비례값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안트로키노놀 관련해서 골든바이오텍의 주가가 올라가는 만큼 한국 BNC의 주가가 이제는 좀 지지를 해주면서 반등을 노려봤으면 좋겠고요. 이제 물량 소화도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 지지해주는 모습만 보여주게 된다면 돌파하고서 쭉쭉 올라갔을 때 힘이 모자라지 않다면 우리 고생했던 만큼 좀 보답받는 그런 상황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 BNC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횡성수설한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했는데 그래도 최대한 잘 제 의견이 여러분들께 잘 갔으면 좋겠고요. 지금 힘든 시장 속에서 잘 버티고 있으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버텨가지고 좋은 결과물 있길 바라며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